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3년차 보험 설계사 김승범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53세 남성분의 상담 사례입니다. 어저께 전화 오신 분인데 이분께서는 그 나이에 비해서는 좀 일찍 가입하셨는데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셨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보장하고 이분이 이제 혈압하고 당뇨약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금,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 치료, 이런 암 치료비 해가지고 2달 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월 보험료가 14만 7천 원에 지금 가입을 하고 계신 거예요. 14만 7천 원. 이게 이 정도로 납입할 보험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와 비슷하게 설계해서 제가 3만 원대 설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분께 제안서를 보내드린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일단 간병인을 사용하시면 간병비 보장을 20만 원 드립니다. 20만 원. 네. 20만 원이면 현재 한 14만 원 정도의 간병인을 고용하실 수 있으니까 한 6만 원 정도는 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남는 돈은 가입자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병인을 썼는데 돈이 남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표적 항암제 치료 3천만 원 넣었습니다.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3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티 항암 약물 그 치료비 5천만 원, 그 다음에 항암 중입자 치료비 5천만 원. 여기까지가 이제 암 치료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금 1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금 1천만 원, 진단금 1천만 원씩 넣었습니다. 이분이 암보험도 따로 가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진단금은 필요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 혈전 용해 치료비 500만 원, 그 다음에 뇌졸중 혈전 제거 치료비 300만 원, 그 다음에 심장 혈전 용해 치료비 500만 원, 혈전 제거 치료비 300만 원. 여기까지가 20년 후에 갱신하는 조건으로 월 33,993원입니다. 33,993원. 20년 후에 갱신하는 조건입니다. 근데 이분께서는 좀 비갱신형 없냐? 20년 나 90세 만기 이런 게 좀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비갱신으로 설계하면 보험료가 53,282원입니다. 53,282원.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한 2만 원 정도 비싸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갱신형이 좋을까요? 비갱신형이 좋을까요? 물론 비갱신형이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갱신형도 나쁘지 않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보장이 20년 후에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간병인 쓰시면 14만 원 정도의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는데 20년 후에도 14만 원의 간병인을 고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한 최소한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까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소 30만 원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20만 원 간병비 받는 게 20년 후가 되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0년, 15년 정도 지나서 간병 비용을 추가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뭐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험사에서 받는 간병비는 20만 원인데 내가 지불해야 되는 간병인 인건비는 30이고 40이다 그러면은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표적 항암제 치료 3천만 원. 이 치료가 지금은 이제 광범위하게 지금 병원에서 암 사이즈가 좀 크면 표적 항암제 치료를 합니다만 20년 후에도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치료 나오면 이거 없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암 치료는 해마다 한 3, 4년만 지나면 새로운 암 치료가 우르르 나옵니다. 그럼 보험사를 그거를 요즘에는 빠른 시간 내에 상품화 시킵니다. 네, 그러면 표적 항암제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없어질 치료가 아니겠나. 그리고 항암 중입자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은 굉장히 신기술 획기적인 암 치료로 이제 각광을 받습니다만은 20년 후에도 신기술이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치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갱신형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 혹시 간병 비용을 꼭 비갱신으로 가입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간병 비용이 20년이 지난다고 해서 보험료가 획기적으로 오를 수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물론 당신이 그러면
책임질 거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보험사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만 원 주는 거 간병이 있어서 일당 20만 원 주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20년 후에 보험사가 20만 원 주는 거는 지금과 같은 부담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덜 부담스럽죠. 네, 그때 대해서 20만 원은 보험사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20년 후에 갱신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어마나 이렇게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분께 좀 조언을 드린 거는, 일단은 3만 원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는 보장을 5만 3천 원. 물론 지금 뭐 이와 비슷한 보장으로 20년나 100세 만기로 설계해서 14만 7천 원에 가입하고 계십니다만, 그건 자체가 잘못된 설계고, 이 정도 되는 보장을 왜 14만 7천 원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기 지금 53세 남성은 굉장히 젊으신 분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입할 보험이 인생 마지막 보험이 될 수 없습니다.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필요한 보험이 또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또 14만 7천 원, 그때는 또 인플레 때문에 지금 14만 7천 원인데 그때 가면 20만 원 정도 납입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최소한의 보험료 한 2, 3만 원대로 가입을 하시고, 내가 필요한 보험 가입을 하시고, 한 5, 6년 지나서 또 마찬가지로 한 2만 원대, 3만 원대, 정말 내가 돈을 많이 쓴다면 4만 원 정도 선에서 내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막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다가는 내가 은퇴했는데 보험료에 치여서 내 노후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돈 14만 7천 원 이 돈 아껴서 주식을 투자하든지 뭐 금을 좀 사시는 게 낫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 갱신형 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장에 따라서 갱신형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0대 30대에 비갱신형으로 해도 얼마 안 하니까 저도 비갱신형으로 권합니다. 굳이 뭐 그걸 갱신형으로 설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50대 60대라면 갱신형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건 보험료가 싸니까요. 뭐 저희 같은 영업하는 사람들이야 보험료 비싼 게 좋죠. 그래서 비갱신형으로 가입시켜드리는 게 좋죠. 하지만 가입하신 분들 입장은 보험 설계사와 같은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저희처럼 보험을 받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비갱신형이 좋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보험료가 비싸니까. 3만 3천 원짜리랑 5만 3천 원짜리랑 수수료가 같습니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도 어떻게 해서인지 설득해서 비갱신형으로 가입시키면 좋죠. 하지만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까? 네. 제 원칙이 그겁니다. 내가 가입하지 않을 보험을 남한테 권하지 않는다. 네. 만약에 이런 보험이라면 저 같으면 갱신형으로 검토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저 보험을 보실 때 일단은 기본으로 3만 원, 2만 원, 3만 원 정도 선에서 내가 최선을 다한 선택이 뭐냐, 그거를 좀 따져보시고요. 그리고 비싼 보험 설계하는 게 더 쉽습니다. 이렇게 3만 원대 설계하려면 이 담보별로, 이 보장별로 그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이건 필요성이 떨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해야 설계사들이 설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초심자들은 이 3만 원대 설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건지 저게 중요한 건지. 그러면 15만 원, 20만 원 나옵니다. 네. 그 보험료 싸게 하는 게 보험료 좀 저렴하게 설계하는 게 훨씬 더 실력이 좋은 설계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께 비싼 보험은 결코 권할 수가 없죠. 네. 보험은 결코 비싸지 않습니다. 비싸면 보험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보험료 좀 조정하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